뭐 이쪽 페이지야? 이쪽 페이지 먼저 하세요. 14. 진영이 거는 한 다음에 다시. 자, 다음 곡선 위에 있는 점 0,2에서 접선을 L, 점 P를 지나는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을 L과 M 및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경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이 접선이 이 접선과 그 다음에 X축이 있을 테고, 일단 뭐 Y축이 있겠죠. 이렇게 대략 그린 겁니다. 그럼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느낌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직선과 X축, Y축이 만나는 교점을 잡으면 원점에서 90도가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야. 윤지 알겠니? 원점에서 90도를 만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안 그래요? 이건 어디다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접선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 접선을 둘러싸는 X축, Y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게 직선을 쭉 긋다 보면 여기 X축과 만나고 여기 Y축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교점과 직선이 이었다 보면 원점에서 90도 만나는 이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뭐 어느 쪽으로 그려도 어느 쪽에 놓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결론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 그림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 Y절편, 원점 요 세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과 Y절편, 네, 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중에 어떤 유형이죠? 네, 이게 접점이 된 거죠. 그렇잖아.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저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그럼 쉽지 않나요?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 점 0,2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F'0이 된다. 앞에서 많이 하신 겁니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0 미분계수. 그러면 여기는 됐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fx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2. 거기다 0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가로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일단 이건 했네요. 접선의 방식을 구했다. 두 번째, 이 접선의 방식을 보니까 기울기 음수죠?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음수니까. 여기 원점이 있을 테고요. 그럼 y절편 값이 플러스이겠네요. 여기 있어요. 그럼 x절편 찾아야 됩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 0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하시면 이게 넘어가고 2x가 2가 되니까 x값은 1이 된다. 따라서 이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2. 넓이는 1이 된다.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C가 존재할 때 a와 c 값을 구하랍니다. 롤의 정리. 이 롤의 정리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닫혀있는 구간. 근데 지금 닫혀있는 구간이 이걸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로 쓸게요. 마이너스 a, a. 그러니까 저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저 안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저 안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범위 양쪽 끝값이 정의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미분 가능하며 뾰족점이 없도록 그리고 연속하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죠. 4번 기억해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랬었네요. 자, 이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럼 결론은 뭐였나요? 이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결론은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어디 안에?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는 거였죠. 책에서 물론 이 x를 그냥 c라고 바꿔 썼었는데 사실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네. c라고 써도 되고 뭐 그냥 저렇게 써도 괜찮고요. 자, 지금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 C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남은 거는 여기 이제 정리들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풀어봅시다. 네, 일단 미분한식이 필요하죠. 이거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네, 미분한식. 저거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곱해지죠. 9x제곱이 돼요.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곱해지면 12x. 앞에 개수 남고 네,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양변을 다 이게 3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자, 인수분해. 여기 3x, 여기 x, 여기 2, 여기 2.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6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둘을 더하면 플러스 4x.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0. 그럼 저거 0 만들 수 있는 x값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괜찮겠어요? 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얘랑 얘랑은 이제 범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얘랑 얘랑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거예요. 근데 A는 자연수로 되어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내가 구한 이 x가 1보다 작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뭐 이런 뜻이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뭐 4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지금 이 닫힌 구간에서 우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가 존재할 때 네, 이런 C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X로 보면 되겠죠. 이런 X가 존재할 때 A 값과 C 값을 모두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존재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이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답니다. 근데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다 라는 뜻은 도함수가 양수. 됐죠?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가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함수.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건데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프는 증가함수이다. 배웠던 내용 잘 들으세요. 근데 증가함수이면 도함수가 양수라고 그랬나요?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명제를 두 가지로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외울 때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이다는 맞아. 근데 반대로 증가함수이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0보다 큰 거 말고 같은 것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치?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위에 있는 패턴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래 있는 패턴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잘 봐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가 증가하도록 이라는 뜻은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지금 도함수가 양수란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증가함수가 되도록 이라는 뜻은 이게 성립하도록 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미분해 봅시다. 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a.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함수가 되도록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음수를 나눠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8x. 2차 부등식은 제곱하면 음수를 보통 두질 않아요. 양수로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반대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축이 어디 있나요? 얘 축을 잘 보세요. 축이 어디 있어요? 축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3분의 b 마이너스 18. 3. 축이 3에 있죠?
축이 3에 있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포물선. 근데 그림은 2에서부터 3까지니까 x값 축 3에 있는데 2에서부터 3까지면 왼쪽에서 그리라는 얘기죠. 이쪽에서 x값 2에서부터 3 되기 전까지. 이거는 점선 표시합시다. 2에서부터 3 되기 전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 포함하지 않고 여기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 구간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포물선을 우리가 그린 거죠. 포물선의 구간, 이 구간 안에 포물선의 일부분을 그린 겁니다.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x축이, 이거는 포물선이라면 얘는 뭐가 됐냐면 x축이 된다고 그랬죠? 얘가 x축 밑으로 가야 된다니까, 결국은. 위치상. 그럼 x축이 얘네들도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성립하려면 이 구간은 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다 x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보면 되겠네요. 이 값이 x축 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을 요 식에다가 요 식이 f'x죠.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인 거예요.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그럼 찾아봅시다. 얼마예요? 2,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3, 4, 12 마이너스 36 플러스 a. 그럼 a 마이너스 24. 이 값이 2, a 마이너스 24. 근데 이 y 좌표가 x축 밑에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a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인데 작아도 되죠.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위치가, 이 y 좌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이 구간에서 이 식이 2차인 포물선이 x축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포물선이 모두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습니까를 묻는데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죠. 이렇게 돼도 어차피 이가 반갑고 다 밑에 있잖아. 상관없다는 얘기죠. 등호가 붙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는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식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성립해야 돼요. 근데 이 A값 때문에 지금 인수분해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이 포물선이 X축보다 밑에 있다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2차 부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포물선을 적당히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럼 그때 X값에 1을 집어넣어서 나온 Y좌표가 이게 되기 때문에 얘만 X축 밑에 있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얘보다 작으니까 다 밑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를 X축 밑에 달리 말하면 음수로 두겠다는 얘기죠. 그 Y좌표가 A-24고 걔가 음수로 두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있는 포물선이 다 X축 밑에 있습니다. 성립해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쨌든 위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양의 구간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요만큼의 양의 구간이 발생하잖아. 조금이라도 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조금이라도 양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얘가 될 수는 없고 그럼 여기는 괜찮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려줘도 결과적으로 이 포물선이 양이 되는 구간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작거나 같다는 뜻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양만 없으면 돼.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함수값 중에 함수값이라는 게 이렇게 찍혀있는 점들이죠. 이 무수히 많은 적게 찍혀있는 점 중에 양의 좌표가 있나요? 양의 좌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도 된다 뜻이야. 어디에? 이 위치인 A-24가 등호가 붙는다 뜻은 0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도 저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넘어가면 A값은 24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24가 정답입니다. 아셨나요? 함수 fx의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게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를 말합니다.
네. 아까랑 비슷하죠? 감소함수를 만족하는 실수 A값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a 얘가 감소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제곱 앞에 음수가 있죠? 음수를 넘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 부등호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임의의 두 실수가 뭐죠? 모든이에요. 모든. 임의는 모든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존재하는 실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 실수 두 개를 뽑아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게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절대부등식이잖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그치? 그럼 이거는 임의의 두 실수, 어떤 실수 두 개를 갖다 뽑아놔도 늘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풀이는 웬만하면 다 그래프로 해석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린다는 뜻은 y는 이라고 두고 이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를 둔 거죠. 이렇게 됐고 우변도 y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건 x축이 됩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얘는 x축. 그럼 x축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관계를 몇 가지? 세 가지. 공중에 붕 뜨는 경우 x축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x축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혹시 너 나는 항상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을 지금 이제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야, 너 혹시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뜻은 x축 아래로 안 내려가라 묻는 거야, 결국은. 너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묻는 거거든? 그치? x축보다 크다. x축 위에 있다. x축과 같다. x축에 접하는 거지 된다는 거야. 근데 x축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럼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나. 그럼 너는 안 돼. 가 되는 거죠. 너 혹시 네가 갖는 y값, 함수값 중에 x축 아래로 내려가? 아니, 난 x축에 닿긴 하지만 x축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 그럼 넌 돼.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나 안 내려가는데? 그럼 너도 돼. 답은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럼 그림을 이제 확인하고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였던 이 2차식이 x축과 안 만난다라는 얘기는 x축과 만나야 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근이잖아. 이렇게 x가 만나는 거. 그 2차식이 0이 되는 x값 찾는 위치니까 이게 근이에요. 그럼 얘는 근이 하나, 중근, 판별식 0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위에 있다고 해서 0보다 큰 게 아니고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근이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 있는 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데 여기 x 앞에 이렇게 좀 짝수잖아요. 짝수면 이왕이면 짝수의 판별식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제 계산이 편하니까. 짝수의 판별 쓰는 방식은 저 b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1 c 2a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a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았죠.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는 4보다 커나 같다. 그럼 계속 4보다 크죠? 최대값 못 구해요. 가장 작을 때는 a값이 4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내가 약분을 잘못했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16이잖아?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게 8이 남는데 4라고 썼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최소값은 8이다. 가 정답이에요. 아시죠? 또 있나요, 질문? 자, 없으시면 아까 그 문제 다시 봅시다. 아까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네, 똑같이 돼 있어요, 이거랑. 그럼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상태로 풀어야 되고 네, 우리가 뭔가 조건을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썼네요. 요걸 안 썼죠, 지금 우리가? 4번 조건을 안 썼네요.
f 이게 롤의 정리가 성립하려면 f-a랑 fa가 서로 같아야죠. 이 조건은 안 썼네요, 우리가. 딴 건 다 써놓고. 그럼 여기다 -a를 대입합니다. 그럼 -3a의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a 플러스 1 얘랑 a를 대입한 식 3a의 세제곱 플러스 6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 넘길게요. 그럼 6a의 세제곱 넘어가면 얘랑 지워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4a 얘는 없어지죠.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걸 6a를 묶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남고 다시 인수분해 6a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0 따라서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인데 아까 a가 자연수란 말이 있었죠. 이 중에 나와 있는 세 개 값 중에 자연수는 2밖에 없네요. 얘밖에 없다. 그럼 a 값은 2로 결정됐고 a가 2로 결정됐다는 뜻은 범위값이 우리가 구했던 이 범위값이 마이너스 2,2라는 뜻이죠. 결론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고 요 x값이 2보다 작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기 구간 안에 들어있는 x를 찾는 거죠. 여기 두 개 값 중에 저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구간이 정해졌지만 이거는 이제 닫혀있는 구간인 거고 그 안에서 연속되려면 양쪽 끝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여기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여기 왜 구간 정할 때 구간을 정할 때는 양쪽 끝값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양쪽 값 함수값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연속이랑 미분 가능은 그 안에서 결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고 여기 구간 정해져 있고 이거 구간 정해져 있는데 아이고 잘못 그랬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구간 있고 여기 구간 정해져 있는데 양쪽 끝값이 서로 똑같은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양쪽 끝값을 이어서 만든 평균 변화인 기울기 0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사이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a,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C값은 마이너스 a보다는 커야 되지만 a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값 중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2보다 작은 숫자는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책에서는 이제 C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C값은 3분의 2. 이렇게 a와 C값이 구해집니다. 자, 함수와 극대극소. 오늘 수요일이죠. 함수 fx에서 x값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쟤를 극대, 이런 케이스를 극소라고 부른답니다. 자, 처음 듣는 단어, 물론 뭐 언젠가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극대, 극소.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처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들을 지평선 기준으로 수평선? 지평선? 수평선과 지평선이 맞닿는 고기를 기준으로 앞에서 약간 평면적인 측면으로 바라봤다면 이렇게 됐겠죠? 뭐 이런 느낌일까요?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런 데는 당연히 에베레스트죠?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이런 거는 뭐 느낌상 무슨 알프스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뭐 백두산 뭐 이런 느낌이죠. 백두산도 원래 우리 땅이다. 중국 놈들이 자꾸 먹으려고 해서 문제인지 북한 애들이 관리를 못해서 자꾸 중국 애들이 먹으려고 그러지. 요즘은 그래서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며. 이름 쉽게도 아주 그냥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요. 실제로 이제 한라산이겠죠? 한라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한라산이라는 산은 그 제주도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죠. 그 근방에서 가장 높은 거야. 그 근방에서, 근방은 아주 가까운 위치를 말해요. 걔랑 아주 가까운 위치 어딘가에서 얘보다 더 높은 값이 없어. 걔를 극대라 부릅니다. 그럼 얘도 극대가 되겠죠? 백두산도 극대가 돼요. 그 주변에서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없으니까. 얘도 극대가 되죠? 이건 예를 들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뭐 뒷동산이에요. 뒷동산 꼭대기. 근데 그 주변에서는 그 꼭대기보다 높은 데가 없잖아. 그 주변에서는 내가 뭐 우리 동산 딱 올라가면 동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 동산에 올라가는 위치에서 그 주변에서는 그 위치가 제일 높잖아. 걔를 극대라 불러요. 얘도 극대. 얘도 극대. 근데 에베레스트는 극대인 동시에 얘보다 더 높은 데가 없지. 이 근방뿐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도 얘보다 더 높은 데는 없잖아. 그럼 얘는 극대인 동시에 상황상 최대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극대가 꼭 최대라는 뜻은 아니야. 최대는 함수값이 가장 큰 걸 말하는 거지만 지금 그림상은 이 케이스가 극대인 동시에 최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극대겠죠. 그럼 극대가 있다면 극소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극소는 이게 극소예요. 뭐 골짜기 같은 거 있죠? 계곡 끝에 있는 골짜기. 거기보다 그 근방에 그 계곡의 골짜기 있는 걔보다 더 밑에는 없잖아. 그 밑에는 지하, 땅 파고드는 지하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지상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극소가 돼요. 그 근방에서 얘보다 더 낮은 위치는 없다. 얘도 극소. 얘도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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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극소예요. 근데 이 그림상, 여기가 끝이라고 합시다. 이 그림상, 그러면 얘가 지금 극소값 위치 중에 얘가 제일 작죠? 제일 밑에 있지? 그럼 얘가 극소인 동시에 최소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극소는 맞는데 이 케이스는 최소가 아니죠. 최소는 이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제일 밑에 있는 위치야. 여기가 극소예요. 여기가 최소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근데 이 그래프상은 얘가 극대이기도 하지만 얘보다 더 높은 위치가 더 이상 없잖아. 그럼 얘는 극대인 동시에 최대가 되지만 얘는 극소 중에 제일 밑에 있다고 해서 그게 최소는 아니에요. 따라서 극대와 최대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극대와 극소가 최대 최소가 될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극소와 다르게 최소값은 다른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극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얘가, 이 위치를 x값 a라고 합시다. x equal a. x equal a 근방에서 얘보다 더 높은 함수값이 없어. 따라서 fx라는 함수값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함수값이 fa보다는 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얘를 이 x값 a에서 이 fa를 우리는 극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극소는 이 위치를 얘랑 헷갈리지 않게 해서 x값 b라고 합시다. 그럼 x값 b에서 이 위치에 이 근처 어딘가에서는 얘보다 더 낮은 함수값이 없죠. 극소의 정의는 함수값이 이 b에 대한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거야. 그 주변은 얘보다 다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등호가 붙는 이유는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붙는 거고, 어쨌든 이게 극대와 극소의 그 근방에서 제일 높은 값 극대, 근방에서 제일 낮은 값 극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여기다 내려줍니다. 여기다 책에 설명이 돼 있어요. 내려준다. 단 우리가 이제 골짜기를 만들 때, 여기 골짜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좀만 옆으로 가볼까요? 골짜기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골짜기가 굉장히 뾰족하게 이렇게 골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뾰족점인 거지. 그럼 뾰족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그럼 이렇게 뾰족한 위치는 극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위치상 이게 제일 낮으니까 그 근방에서는. 그럼 뾰족하면 극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극대극소는 그러니까 극대극소 정의가 사실은 미분과는 관계가 없죠. 함수값이 가장 크냐 작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미분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돼도 그래프가 연속적이기도 하고 연속적이기만 하고 그 주변에서 얘가 제일 작기만 하면 극소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도 극소는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극소, 극대 이걸 보통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합쳐서 극값이 꼭 극값에서 꼭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극값에서 꼭 극대나 극소, 극값에서 꼭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한 위치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뾰족해도 극대 극소는 존재하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극값과 미분 가능을 이렇게 100%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대값을 갖는 x값 딱 봐도 보이잖아요. 이런 거. 극대값을 갖는 x값을 찾으시오. a, c 됐네요. 끝이죠. 가장 높은 위치, 근방에서 가장 높은 위치, 그러니까 산봉우리 x값 a에서, x값 c에서 그 다음은 더 이상은 극대는 존재하지 않죠. 극소는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 계곡의 꼴짜기 여기 x값 b에서 그 다음은 x값 d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x값 1에서 극소. 극소값은 1이 됩니다. 얘는 x값 마이너스 6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3. x값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은 1. x값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그때 극소값도 얘는 똑같은 값을 가죠. 마이너스 3. 꼭 극소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림상은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미분을 배우잖아요. 근데 극값의 정의는 미분과는 아마 관계없어요. 그 근방에서 제일 높고 낮은 값, 극대극소를 정의했기 때문에 미분과는 관계없죠. 아까 보신 것처럼 뾰족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도 극값은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극값과 그러면 미분계수, 미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극값이라는 거 잘 보세요. 극대죠? 극대지만 이게 뾰족점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죠? 이런 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극대, 이런 게 극대요? 극대죠, 이거? 그럼 이 극대값, 여기가 극대값이 x값 a라고 합시다. 그럼 x값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이 x값 a에서 극값을 갖다 보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돼요. 그러면 거기가 가장 볼록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점에 접선을 그으면 x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는 0이 된다는 거죠. 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와 이렇게 극소하는 위치, 극소의 위치가 있어요. 그럼 이 극소의 위치가 x값 b였어요. 그럼 x값 b에서의 극소가 존재할 때 미분계수를 찾아보시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b에서의 미분계수 f'b가 그래도 0이 되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극값을 갖는다. 그게 극대가 됐든 극소가 됐든 극값을 갖는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된다. 됐니? 근데 이것도 나와있죠? 이것도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치세요. 단 일반적으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여러분이 배우신 명제는 극값이면, 이것도 책에 어디다 써놓으세요. 극값이면 미분계수가 0이 됩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란 얘기지. 근데 반대로 가는 거는 참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분계수 0 된다고 해서 그게 극값입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요? 미분계수 0 되면 왠지 그 중에서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하거나 볼록한 위치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0이 되면 극값이 될 것 같은데요. 이지만 얘는 발레가 있죠. 이게 안 되는 이유. 발레. 저번에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증강함수 할 때도 했었어요. 그 함수가 x세제곱이에요.
그럼 이 x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어요. 맞니? 그리고 x값 0에서 미분해 보시면 요거 미분하면 f'x는 3x 제곱이 되죠. 그러면 f'0을 계산하게 되면 0이 나와요. 그럼 0에서 이 그래프상 0에서의 미분계수를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접선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접선, 뚫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뚫고 나가는 접선. 접선이 다 스치면서 지나는 접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뚫고 나가는 접선도 존재한다. 그럼 이 내용이잖아요. 미분계수 얘가 0이 돼.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 0 됐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그 값인가요? 이 근방에서 얘가 제일 높거나 제일 낮아? 아니잖아. 얘보다 이 근방에서 더 높은 위치가 존재하기도 하고 더 낮은 위치가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 값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분계수 0 되지만 x값 0에서 우리가 그 값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미분계수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반대로 그 값이면 극대, 극소라고 정의되면 그때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건 맞다. 0은 성립하지 않는다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네. 아까 말한 거 있었죠? 뭐 뾰족점. x값 a에서 극값을 갖더라도 이렇게 x값 a에서 극소값을 갖더라도 이 지점에서 미분가를 아직 않을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잠깐 설명드렸고.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배우려고. 그렇다면 극대 극소를 미분 가지고는 어떻게 이용해서 판정하게 되는 겁니까? 정의 말고. 그래프를 그려진 상태에서 얘가 제일 높아, 극대. 얘가 제일 낮아, 극소. 정의로 하는 게 아니고 미분을 통했더니 미분을 이용해 보니까 여기가 극대겠네 라는 거를, 여기가 극소겠네 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 봐. 이렇게 된 게 지금 그래프 1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이 부분에서 x값 a 이 위치에서 극대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극대에서의 극값, 그 극대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 돼요. 여기에다 쓸까요?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딱 0이에요. 자, 근데 a보다 왼쪽 보세요. a보다 작은 쪽. a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려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네요. 그 다음에 이 점 A에서 왼쪽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려면 접선이 이렇게 그리죠. 접선의 기울기 양입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려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접선의 기울기 양입니다.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양양양양양 가다가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 점에서는 이제 미분계수 0 됐다가 다시 x값 a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느낌이죠? a를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x값 a의 왼쪽 x가 a보다 작을 때 얘는 도함수가 양수인데 x가 a를 딱 통과하는 순간 x가 a보다 클 때부터는 도함수 값이 음수가 돼요. 지금처럼 도함수가 양수에서 도함수가 양수에서 도함수가 0이고 다시 도함수가 음수가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있죠. 도함수가 양수이다가 0이다가 음수가 되는 그 위치, 요 위치에서 우리는 극대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극대값은 그 지점에 있는 x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함수값 fx가 극대값이에요. 아셨죠? 그럼 극소값은 마찬가지겠죠. 극소는 얘를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다가 이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기울기가 양수될 때 이거 반대인 거죠. 이거 반대. 도함수가 음수이다가 도함수가 0이 됐다가 도함수가 양이 되면 그때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극소가 존재하고 극소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만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증감표라고 써있죠? 증감표라고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표.
그게 증감표예요. 증감표를 그리는 이유는 그래프를 좀 더 원활하게 증감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좀 더 원활하게 그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적히 표를 작성해서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보여진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사실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저 삼참수 우리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저런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해봅시다. 일단은 도함수를 구합니다. 왜?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조사하려면 네,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포물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y는 x제곱. 이게 뭐 미분을 해서 우리가 증가함수나 극대극소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얘가.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x값 0에서 꼭점이 존재하니까 x값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 오른쪽은 증가. 이 점이 극소. 그림을 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굳이 미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런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이게 증가. 도함수가 감소가 되면 이거는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감소. 말이 좀 이상하게 나요?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감소. 근데 증가하다 감소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해. 극소. 알겠니? 그럼 그러려면 도함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은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필요하죠.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양이거나 도함수가 음이라는 뜻이니까 증가나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뭐예요? 그러면 x는 이거 3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뺀 나머지는 0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표를 작성할 때 위에는 x를 쓰고 x칸 쓰고 x칸은 뭐냐면 x의 범위나 값을 표현하는 거고 그 밑에는 도함수의 양음 0을 표현하는 거고 그 밑에 fx는 그 위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대략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은 뭐니까 이 땡땡 당하기 전에 여기 칸 두 개 비어 있죠. 여기다 누굴 쓰냐면 크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각각 써주면 돼요. 그럼 이 땡땡땡은 뭐냐면 여기 땡땡땡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땡땡땡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땡땡땡은 x가 1보다 큰 무수히 많은 실수값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매번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안 써. 이렇게만 표시 앞으로는. 그리고 그럼 x값을 대략 잡아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도함수 값이죠. 마이너스 1의 도함수 값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 0이 되고 얘도 0이 돼요. 됐니? 자, 그리고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이런 걸 말하겠죠. 여기다가 요 x 이게 도함수잖아요.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00이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음과 음을 곱하면 양에 3 곱하면 양. 도함수가 양. 근데 도함수 양을 이렇게 좀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플러스 기호를 썼어요. 도함수 양. 그럼 요 사이에 있는 x의 범위에서 도함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요 사이는 뭐 딱 떠오르는 숫자가 0이 있잖아. 0.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x 0 집어넣어봐. 0, 양, 1이 되죠? 0, 마이너스 1, 음이 되죠? 음을 곱하면 음이 돼요. 도함수가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 구간 안에서는. 그럼 요 구간 안에서는 x가 1보다 큰 거니까 뭐 x가 1보다 큰 값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뭐 계산하기 편한 거 1억? 1억에 1 더하면 양. 1억에 1 빼면 양. 양. 자, 이제 봐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이건 안 쓴다고 했지? 그냥 이렇게 의미만 이해하시라고 처음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양이야. 근데 앞에서 배웠잖아. 도함수가 양이면 뭐라고요? 그래프는 증가함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도함수가 만약에 음이 되면 그때 그래프는 감소, 그 구간 안에서 감소한다고. 그럼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그게 무슨 모양이냐면 증가라는 기호를 그냥 쓰기 귀찮아서 저렇게 기호로 만든 거예요. 화살표 모양으로. 증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일단 여기부터 해볼게요. 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음이죠? 그럼 감소합니다. 근데 감소기를 이렇게 써요. 화살표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도함수가 양 다시 증가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봐봐 얘는 그래프가 대략 떠오르잖아. 증가하다가 잠깐 여기서는 뭐하죠? 증가하다 아니고 감소하다 아니고 도함수가 0이 되니까 미분계수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위치. 제일 높은 산봉우리. 다시 쭉 내려오다가 여기가 계곡 끝. 골짜기.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대략 그려보면 왠지 얘 나 3차 함수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 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x가 -1과 x가 1이 기준이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다고? 증가한다고. 근데 이게 1차 함수가 아니잖아. 1차 함수는 직선이지만 1차 함수를 제외한 모든 함수는 다 곡선이죠. 그러니까 곡선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잠깐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그지? 산봉우리 미분계수 0 되도록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계속 꼴짝에서 미분계수 0 되도록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그러다 다시 증가하도록 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느낌 이렇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그려볼까요? 가다가 이럴 거라는 얘기지. 느낌적으로 이럴 거라는 얘기예요. 아, 왠지 3차 곡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 3차 곡선.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나 지금 3차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미분을 배웠더니 저절로 내가 증가와 감소를 이해하게 되고,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런 신기한 일이.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 위치, 얘가 극대 혹은 극대값이라고 부르죠.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 위치, 극소 혹은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그럼 극대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저 함수식이다. 미분한식이 아니야. 저 함수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극대가 나오고, 극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식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저 함수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극소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그래프는 최대 최소는 못 구해요. 어차피 이거 계속 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솟구치고 있고 이쪽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못 구하고 지금 좀 극대 극소는 항상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이렇게 딱 갖게 되겠네요. 됐니? 그래서 극값을 구하시오. 극대 F1, F-1 그저다 -1 대입하면 7 극소 F1 그저다 1 대입하면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1,7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만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윤지야, 할만하지 않아? 할만해? 뭐야? 놀리는 거야, 지금 나? 이랬다 저랬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우리 4차 한번 해볼까요? 4차 안 해봤으니까. 자, 이 4차에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 그리고 대략적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하시냐면 증감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증감표 같은 거 뭐 만들기 귀찮다고 안 만드는 친구들 있는데 한참 연습하는 동안은 만드시는 게 좋아요. x 순서는 f'x 도함수, 그 다음은 원함수 fx 이제 그림 그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함수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이번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찾아보자. 4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그죠? 그럼 이것도 다시 인습을 해야 돼요.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습을 한 겁니다. 그럼 각각 0이 되는 값. 따라서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2에서 도함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땡땡땡과 저 값들을 잘 표현해야 돼요. 땡땡땡. 저 중에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루트 2. 땡땡땡. 0. 땡땡땡. 1. 그 다음 한 칸 더 땡땡땡이 필요하죠? 1보다 큰 위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네, 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위치에서 도함수가 0, 도함수가 0, 도함수가 0. 그럼 나머지 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00 정도? 마이너스 100 음수, 마이너스 100 음수, 마이너스 100 여기도 음수, 음수. 요 사이는 마이너스 1 정도 괜찮잖아요? 마이너스 1, 음수, 마이너스 1, 양수, 마이너스 1, 음수, 양. 요 사이는 2분의 1 정도? 2분의 1, 양, 2분의 1, 양, 여기 2분의 1. 음이죠, 이거는. 2분의 1보다 루트가 크니까. 그럼 양. 여기는 1보다 큰 숫자, 100. 양. 마지막 그래프. 이 구간,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음수,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감소 모양을 이렇게 한글로 쓰기 좀 뭐해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도함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대략 그래프 모양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보자. 칸 같은 건 칸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x값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x값 0. 여기 x값 루트 2. 어떻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을 때 감소.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증가. 잠깐 멈췄다가 감소. 잠깐 멈췄다가 증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리라 예상이 되죠. 근데 이거 그리기 전에 사실은 이거부터 먼저 조사하는 게 나아요. 이게 함수값들. 얘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골짜기 모양이잖아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양. 이게 극소예요. 얘는 극대죠. 봉우리. 얘 극소. 극소 2개, 극대 하나. 그럼 함수값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를 집어넣으면 2.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를 집어넣으면 2. 그러면 2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얼마요?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하면 4죠. 네, 4예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극대 저기다 0 대입한 값 2. 극소 플러스 루트 1을 대입한 값 답이 똑같죠. 여기는 4 루트 2의 제곱 2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2. 아까처럼 그런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같은 위치에 다시 올라가는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 위치가 둘 다 네, 약간 틀리지만 똑같은 겁니다. 여기 y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네, 0,2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약간 저렇게 W자 모양 4차 함수는 약간 W자 모양이 많아요. 저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 예상이 된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이쪽에 선생님이 요거 12번만 하고 여기 3개 안 했죠? 요 3개 하시고 잠깐 쉬었다. 그래프를 보고 극대극소를 찾는 겁니다. 좀 전은 원함수 원래 있던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도함수의 양음 0을 기준으로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원래 있는 함수가 아니고 도함수예요. 그 얘기는 원래 함수를 미분해 놓은 함수란 뜻이야.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잘못 오해해서 그래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극소고요. 여기가 극대고요. 얘가 극소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함수면 이 말이 맞는데 이건 원래 함수가 아니고 도함수, 한번 그 함수를 미분해 놓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 해석했냐면 도함수가 일단 0이 되면 얘네는 극값이야? 아까 그렇게 배웠나? 극값이면 도함수 0이었지. 또 까먹었구나. 여기네. 아까 했었잖아? 여기. 극값이면 도함수 0이지. 근데 도함수 0이라고 해서 극값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 때문에. 도함수는 0이지만 극값이 아닌 케이스 때문에. 됐니? 그럼 도함수 0이면 극값이야? 아니야. 극값의 후보야. 일단 도함수 0이 됐다는 뜻은 혹시 얘 극값 아닐까라고 의심되는 위치라는 얘기라고. 의심만 되는 거야. 확신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할 거는 도함수 값이 이게 양인지 혹은 음인지를 조사해서 뭘 확인하냐면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얘랑 붙여서 이게 극대구나 이게 극소구나를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도함수의 그래프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도함수가 0이 된다는 뜻은 도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위치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위치에서 도함수가 0이 되잖아. 그럼 걔네가 극값의 후보인 거야. 여기 세 군데서 극값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세 개 다 극값일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몇 개만 극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 다 극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 개가 극값의 후보인 거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그럼 A의 왼쪽에서 봐봐. 여기 X값 A니까 왼쪽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여기란 얘기는 X축 위에 그려졌으니까 도함수 값이 양수란 뜻이야. 맞니? 윤지 맞아? 그럼 여기 A와 B 사이에서는 도함수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도함수 값이 음수란 뜻이지. 다시 B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도함수가 다시 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도함수가 양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맞니? 근데 이렇게 잠깐 도함수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아니, 다시 이렇게 도함수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도함수 X 위에 있으니까 도함수 양수라고, 도함수가 양수라고 증가. 도함수가 음수라고 감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저걸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가와 감소. 여기는 도함수와 양수, 증가. 도함수와 감소, 음수, 감소. 도함수와 양수, 증가. 도함수가 양수, 다시 증가. 무슨 말이죠? 바로 위에서 이해서 할게요. 요 모양을 이어서.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가 어디야? 지금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를 지금 기준 잡은 겁니다. 됐니? 그럼 여기 구간이 뭐냐면 x가 a보다 작을 때
여기는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을 때, 여기는 B보다 크고 X가 C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C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니? 증가했네, 그래프가. 그럼 우리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증가한대. 증가해. 그러다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되죠? 도함수가 0이 돼. 그러다가 다시 감소해. 감소해. 그러다가 다시 이 위치에서 감소해. 다시 이 위치에서 그래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증가해. 증가하다가 다시 이 위치에서 또 다시 증가해.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살짝 뭐 하라는 얘기죠?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산봉우리처럼 올라서 정상이 간 것처럼 그리라는 얘기지. 근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여기서 증가한다는 뜻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뾰족점이 되잖아. 맞니? 뾰족점이 안 나와야 돼. 미분 가능하잖아, 이 점에서. 뾰족점이 안 나오게 부드럽게 증가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곡선 형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띄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좀 자연스럽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이게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가 성립하고, 여기서는 극소가 성립하고, 여기서는 미분계수 0 되긴 했었지. 근데 보니까 미분계수 0 된다고 해서 다 극값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위치는 미분계수만, 왼쪽에서의 접선과 오른쪽의 접선이 똑같은 접선 형태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미분은 가능한데 이게 극값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냥 증가하고 있는 상태의 한 지점이었을 뿐이지 극값은 아니다. 얘는 극값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러니까 도함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이거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을까? 자, 위에 있는 이것도 보세요. 위에 있는 저 함수는 뭘 그린 거예요? 도함수를 그린 거야. 원함수를 그린 게 아니야. 그럼 난 얘를 가지고 이제 원함수를 찾아야지. 그렇지?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위치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네,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위치를 기준.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위치를 기준. 도함수 0이 되는 이 위치를, 도함수 0이 여기잖아요. 도함수 0이 되는 이 위치를 기준.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위치를 다시 기준. 네, 이렇게. 됐니? 쟤를 기준으로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잘 봐. 도함수의 그래프다. 이게 여러 번 말이지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원래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따지는 거지. 이건 도함수잖아. 그럼 도함수일 때는 x축과의 관계를 빨리 찾아야 돼요. x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위치는 x축보다 도함수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음수라는 뜻이야. 여기도 도함수가 음수고 양음만 조사하는 거다. 도함수가 양수, 도함수가 음수, 도함수가 양수. 도함수 음수이면 감수. 음수이면 감소. 그럼 여기는 미분계수 0이 되긴 하지. 그 얘기는 감소하고 미분계수 0이 되지만 다시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는 다시 증가로 돌아서죠. 다시 감소로 돌아서고 증가로. 그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럼 감소하다가 다시 살짝 여기서 미분계수 0 되는데 또 계속 감소하다가 이쪽에서 증가하도록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다시 여기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겠죠. 그래프가. 이해되니? 어디서 시작인지 몰라. 이렇게 쭉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얘는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맞아. 살짝 쌤 그래프 좀 더 이렇게 좀 더 곡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맞고 얘가 극소예요. 극소. 어디서? x값 마이너스 1에서 극소. x값 플러스 1에서 극대. x값 4에서 극소.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닌 그냥 감소하고 있는 위치. 그럼 fx 여기 x값 마이너스 3에서 극소이다. 아니에요.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위치. 극소. 극대 극소. 아니다. 마이너스 2에서 1, 4 이거는 요거는 이게 열린 구간이죠.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등 없이 이렇게. 요 구간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2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쯤이에요. 여기죠. 그래프가 여기쯤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정도까지요. 그림상. 대략 이 정도예요. 그치?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이 그래프 증가한다. 틀렸죠. 감소하는 데도 있잖아. 근데 얘 왜 이렇게 말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원래 함수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이 하얀색이 도함수잖아. 근데 이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딱 보니까 지금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원함수로 잘못 착각하고 증가한다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전혀 증가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증가하고만 있는 상태가 아니야.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요. 틀린 말이고. x값 2에서 미분 가능하다. x값 2면 어디죠? 여기. 여기죠, 여기. x값 2.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당연하지, 극대니까. 미분은 가능해. 근데 그 미분계에서 0일 뿐이지. 네, 미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 왜 이런 거 가지고 왜 헷갈리고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왠지 느낌상, 이렇게, 여기서 딱, 왠지 이렇게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혹시 이걸 원함수를 그리면 저 위치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뾰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실제 그려보면 이렇게 극대가 나타나는 둥그런 봉우리 모양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3에서 4까지 감소한다. 3에서 4까지는 어디요? 3도 마찬가지죠? 3이 어딨니? 3이 여기 있다. 여기쯤에 3이 있어요. 3에서부터 4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3에서부터 4까지예요. 3에서부터 4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 구간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네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XX55가 정답이다.